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차트의 비밀을 대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산 자리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점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 매매 타점의 바이블 같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큰 틀을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에 있어서 좀 세부적인 타점들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틀을 먼저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차트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5가지를 보라고 했죠. 5가지가 뭡니까? 상한 5라고 했죠. 그 상한 5가 무엇입니까? 시장, 재료, 수급, 차트, 재무, 이 5가지를 명확하게 봐야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월천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종목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료와 차트입니다. 사실 이 2가지만 잘 본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시장, 수급, 재무까지 더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확률이 높아지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재료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마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죠.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 처음 접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장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제가 항상 재능 기부를 해드리고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한국석유라든지 휴마시스, 뭐 일동제약, 뭐 SD바이오 센서, 뭐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 상한가가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5% 급등이 하나가 나왔고요. 20% 급등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늘만 해도 급등주가 4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그냥 제가 제시하자마자 다 사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자면은 우리가 매수를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 재료가 무슨 재료인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장전에 미리 숙지를 해놓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1%를 먹을지 10%를 먹을지 아니면 상한가까지 홀딩할지 아니면 3%에서 끊어낼지 아니면 매매를 하지 않고 참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고급의 자료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재료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점 감각을 좀 익히시고요.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교육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총 3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력이 주가를 올리는 원리, 두 번째 2조 트레이더의 급등 패턴, 2조 트레이더는 제시 리버모어죠. 세 번째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매 타점의 바이블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기준봉에 대한 강의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것인데 사실 이 4가지는 모두 다 이론입니다. 이론은 여러분들 실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때도 있겠지만 실전에서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항상 시장은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이제 시장답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아마 매매에 대해서 약간 좀 개념이 잡히는 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으며 이건 거의 유료 강의급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단순히 이 타점에 사세요, 이 타점에 사세요가 유료 강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무슨 매매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즉 원리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무수히 많은 응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력이 주가를 올리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비싼 자리에서 주가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모르고 소외된 자리에서 주가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소외된 자리에서 주가를 올려야 되겠죠. 주가를 그때부터 올린다는 것보다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조용히 매집을 들어가야 됩니다. 매집이라는 개념이 이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고 있을 때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락에서 조용히 매집하는 전략들이 아마 써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주가를 올리는 첫 번째 원리는 첫 번째 긴 하락 추세가 나온다. 하락 추세가 나온다. 지금 이스타코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하락 추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적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하락 추세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긴 하락 추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세력이 만약에 매집을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매집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여기서 떨어졌을 때, 재차 떨어졌을 때 받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그간에 하락하던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전략들,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쌍바닥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 이후에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타코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긴 하락 추세 이후에 이제 하락 추세가 돌파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종목은 횡보를 거치게 됩니다. 왜 횡보를 거치게 될까요? 세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주가를 당연히 싼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 물려서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 개미들에게 시간을 끌게 되면서 가격을 낮은 구간에서 시간을 끄게 된다고 한다면은 못 버티고 던지는 개미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런 던지는 개미들의 물량들을 이제 받아 먹어주는 전략들, 전저점들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받아주는 전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가격과 시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에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충분히 매수가 되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개인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런 횡보 이후에 상한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상한가는 과연 비싼 상한가일까요? 싼 상한가일까요? 세력이 무수히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이제 매집 이후에 처음으로 나왔던 상한가입니다. 세력 입장에선 당연히 상한가 한 방 먹기 위해서 상한가 한 방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쳤을까요? 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이 상한가는 시세 출발의 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이렇게 항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주가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가는 이렇게 쭉 고공행진을 하게 되고 있죠. 아무튼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상한선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늘의 급등주의 종목들을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싼 상한가의 종목들, 싼 급등주의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확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상한가는 절대 비싼 상한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긴 횡보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상한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상한가의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2조 트레이더의 급등 패턴이라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조 트레이더의 급등 초입 패턴은 이 120주선, 주봉으로 변환을 시켰는데요. 이 120주선을 명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구간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120주선의 첫 돌파 또는 이렇게 횡보 이후에 첫 상승 자리, 명확하게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안착이 되면서 첫 상승한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매매의 기준을 여기서부터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일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서 이 자리가 이제 시세 초입인지 체크를 해 두시고요. 여기서 상한가를 갔다고 한다면 이제 이 상한가가 정말 중요한 상한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한가는 시세 초입의 상한가일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캔들을 이제 기준봉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봉은 이제 상한가에서 이제 보통 한 20%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최소의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 15%까지 급등한 종목들, 이런 패턴이 보이면서 이제 급등한 종목들을 기준봉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기준봉에 대한 개념은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잘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서부터 바로 매매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재료의 강도와 이 상한가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은 상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상따 매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만약에 상따가 아니고 이 재료가 이제 좀 괜찮은데 나는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이제 눌림목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의 출발점은 이 캔들로부터 모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할 얘기를 벌써 좀 해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두 번째까지 좀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여기서 이제 상한가는 비싼, 첫 상한가는 비싸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20주선 첫 돌파, 5월 이제 횡보 이후 첫 상승 자리,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엘리어트 파동의 첫 기준점은 전 이런 상한가를 이런 횡보 이후에 처음으로 급등하는 이 첫 상한가를 저는 1파의 자리라고 보는데요. 이 1파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가는 이제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움직인다, 이런 원리인데요. 상승 파동은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되고, 보통 떨어질 땐 이렇게 A, B, C 파동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그 이상 여러분들 깊게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론입니다. 이론. 주식시장은 이론 그 자체로 절대 움직이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개념만 잡고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보았을 때 보통 주가는 이렇게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파동을 그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료의 연속성이 당연히 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파동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종목 차트만 봐서 이렇게 파동을 그린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파 자리들, 이런 2파 자리들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좀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1파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잡는 것을 이제 1파 상승 매매를 할 때 잡는 것을 이제 1파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고, 2파에서 눌릴 때 잡는 것을 이제 눌림 매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3파에서 오를 때 매매하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상승하는 매매, 돌파 매매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3파동의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거나 여기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반등이 적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 예를 보자고 하자면은 이제 흥국 FMB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파동이 1파,
2파, 3파로 오르다가 눌림 이후에 반등이 주긴 했으나 이 반등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떨어진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재차 갱신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이 나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3파동 같은 경우에서는 매매를 할 때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1파를 잡는 기준점이 무엇이냐, 아니면 2파의 저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차트 이렇게 끄어보면 됩니다. 이 전고점을 첫 돌파하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강한 이 첫 자리들을 1파로 잡으시고, 눌림에 이제 2차의 최저점을 2파로 잡으시고, 이렇게 반등할 때 이제 3파의 최고점을 이제 3파의 이제 끝자락으로 잡으면 되겠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1파에서 매매를 했을 때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돌파 매매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상따 매매가 될 수가 있겠고요. 2파에서 눌림에서 잡을 때는 이것이 이제 눌림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잡는 것, 만약에 여태 일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잡는 것이 일정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이스타코라는 종목 다시 한번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첫 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1파에 이제 급등해서 따라잡을 때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이슈를 통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상따를 하게 된다면 상따 매매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날에 갭을 좀 먹고 남 다음에 이렇게 5일선 이탈하면서 11선 부근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눌림을 잡을 때 이제 눌림목 매매가 돼서 이렇게 반등을 이제 노릴 수가 있고요. 이 이후에 주가는 이제 1파동을 그리고 뭐 작게는 2파동을 그리고 3파동을 그리고 이렇게 쭉 계속 상승이 나왔죠. 이래서 주식은 이론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더 갈 때도 많고 덜 갈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 전에 간혹가다 종목 중에서 일정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것은 일정 매매가 되겠고, 이제 여기서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1파에서 돌파 매매, 상따 매매가 되겠고, 눌림에서 잡을 때는 눌림 매매, 또 재차 반등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을 돌파 매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매매 타점의 바이블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매가 나와 무엇이 맞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자기 성찰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잡아드렸고요. 다음번에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한 매매 타점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풀면 또 다음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 타점의 바이블, 내가 무슨 매매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